3. 장르 영화의 요소. 네, 오늘은 장르 영화의 요소 세 가지를 먼저 저와 함께 알아보시겠는데요. 첫 번째 포뮬라, 두 번째 컨벤션, 그리고 세 번째가 아이콘이라고 했습니다. 장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 공식 같은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장르 영화를 쓰거나 혹은 보면서 분석하고자 한다면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잘 이해하고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포뮬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포뮬라는 전체적인 어떤 구조, 이야기의 패턴을 말하는데요. 각 장르마다, 그러니까 뭐 코미디면 코미디, 뮤지컬이면 뮤지컬, 공포영화면 공포영화, 이렇게 각 장르마다 여러 번 반복되어서 사용되어지는 공식화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중요한 것은 다 개별적인 이야기들을 다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각 장르마다 공식화된 반복적으로 사용된 것이라는 점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로맨틱 코미디의 포뮬라를 한번 볼게요. 로맨틱 코미디라는 것은 이제 성격이라든가 환경이 아주 판이하게 다른 두 남녀가 만나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러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둘의 관계가 아주 그 신분 차이가 크거나 또는 성격이 아주 다르거나 이렇게 아주 그 둘의 관계가 매우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이제 공식적인 그 이야기의 포뮬라라고 할 수 있어요. 개별적으로 어떤 신분이 다르길래 둘의 차이가 큰 것이냐라는 것은 개별적인 이야기마다 다르겠지만 이 로맨틱 코미디라는 장르에서 보면 이것이 아주 커야 된다는 것, 즉 차이가 아주 커야 된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정해진 규칙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신분의 차이가 큰 상태로 또는 성격이 아주 다른 상태로 만나서 어떤 그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라든가 혹은 의무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동거 내지는 함께 일을 하거나 같은 그 작업을 수행해야만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죠. 이런 것들도 각 영화마다 개별적으로는 다 다르지만 이렇게 두 남녀가 또 더욱이 현실 상황에서는 이렇게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차이가 있는 두 존재가 만나서 둘이 꼭 같이 해야 하는 어떤 일, 어떤 그 관계, 이런 것들 속에서 부딪히면서 티격태격 싸움을 거듭하다가 서로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또 마침내 서로의 그 해피엔딩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로맨틱 코미디의 포뮬라라고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전체적인 이야기의 구조, 이야기 패턴을 말하는 것이 포뮬라. 즉 미국의 로맨틱 코미디라든가 한국의 로맨틱 코미디라든가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이야기의 커다란 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로맨틱 코미디의 포뮬라. 지금 제가 설명드린 성격이나 환경이나 신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다 차이가 큰 두 남녀가 만나서 서로의 어떤 그 한계를 극복하고 그 과정 속에서 티격태격 싸우고 다툼을 거듭하다가 이제 마침내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둘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이야기, 패턴. 이것이 미국 로맨틱 코미디나 한국 로맨틱 코미디나 비슷비슷하다는 것이죠. 즉 포인트는 뭐냐 하면 개별적인 영화의 특수성이나 개성 이전에 이미 어떠한 장르라고 한다면 그 장르를 규정할 수 있는 하나의 커다란 틀이 있다는 거죠. 이야기의 틀. 그것을 우리가 포뮬라라고 한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그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포뮬라는 줄거리하고는 좀 다르다는 얘기죠. 줄거리는 이제 각각 개별적인 이야기들의 어떤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라면 포뮬라는 개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틀, 전체적인 이야기의 패턴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줄거리는 각각 어떤 영화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하지만 그 줄거리를 어떤 틀 속에 담는다면 로맨틱 코미디라는 영화의 틀 속에는 이렇게 담을 수가 있고 또 다른 장르의 이야기는 이렇게 담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포뮬라라고 한다는 점이죠. 자, 그러면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필름 느와르라는 장르도 있잖아요. 이 필름 느와르는 이제 느와르는 프랑스어로 어둡다라는 뜻인데요. 그 어두운 어떤 이야기. 그래서 사람들도 좀 어둡고 그러니까 무서운 그러한 분위기에서 살고 있고 또 이야기의 주제 자체도 조금 어두운 거. 방금 설명해드린 로맨틱 코미디는 아주 밝고 건강한 그러한 그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필름 느와르는 어두운 영화를 말해요. 그래서 조금 그 야망이 꿈틀대는 하층 계급의 남성들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뭐 암흑 조직 보스 뭐 이러한 어떤 갱스터들이 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서 어떤 그 치명적인 그 유혹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아주 실력이 있고 또 아주 그 의리가 넘쳐서 보스의 아주 총애를 받으면서 제2인자까지 올라가는데 치명적인 유혹을 받게 되죠. 자, 어떤 유혹일까요? 우리가 필름 누아르 영화를 많이 안 봤다 하더라도 제가 어떤 유혹일까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있을 텐데요. 여자의 유혹이죠. 그런데 어떤 여자일까요? 네, 바로 보스의 여자죠. 그래서 이 보스의 총애를 받고 있는 주인공 남자가 이 보스의 애인, 보스의 어떤 정부, 이러한 여자들한테 이제 매력을 느껴서 빠져들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여자와 어떤 그 모종의 관계를 맺고 그것을 보스가 알게 돼서 배신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주인공 남자를 아주 처절하게 응징하는 이야기.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필름 느와르의 이야기잖아요. 주인공의 특징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각각의 어떤 상황들은 다 다를지 몰라도 이러한 어떤 필름 느와르만의 이야기의 패턴, 공식화된 이야기의 패턴은 일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죽거나 아니면 아주 회복 불능의 상태까지 도달해서 비극적 결말을 맺는 거. 필름 느와르에서 행복한 해피엔딩을 맺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비극적인 결말을 맺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필름 느와르 영화를 보면서 비정한 사나이들의 세계, 어떤 그 고단하고 어둡고 그러한 지친 삶을 살고 갔던 한 남자의 이야기, 이런 것에 감동을 또는 재미를 느끼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필름 느와르 장르의 포뮬라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일본의 필름 느와르나 미국의 필름 느와르나 프랑스의 느와르나 한국 느와르나 각각 다 존재는 하지만 그리고 또 각각 다 다른 영화지만 그 모든 영화들을 장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이야기의 커다란 틀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장르 영화의 제 첫 번째 요소인 포뮬라라고 한다는 점이죠.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필름 느와르에는 늘 등장하는 여자가 있는데요. 아까 얘기한 보스의 여자죠. 근데 이 보스의 여자는, 보스의 애인은 굉장히 사람을, 특히 남자 주인공을 파멸로 이끄는 아주 못된 그리고 아주 치명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 인물들을 파무 파탈, 이것도 프랑스어로 악녀, 못된 여자 이런 뜻인데요. 느와르에서 아주 많이 등장을 했고 느와르를 만든다라고 하면 어떤 이 파무 파탈을 만들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필름 느와르에 없어서는 안 될 인물형이죠. 그래서 이 보스의 애인과 같은 나쁜 역할, 남자 주인공을 파멸로 이끄는 역할을 파무 파탈이라고 하고요. 이 필름 느와르의 포뮬라에서는 이 파무 파탈의 유혹에 빠져서 몰락해가는 한 남자의 이야기, 이렇게 포뮬라를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를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 컨벤션이라는 것인데요. 컨벤션은 포뮬라보다는 조금 더 작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이것은 각 장르에서 반복적으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에피소드나 인물의 행위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멜로 영화, 사랑 영화에서는 왜 비 오는 날 남녀 주인공이 이렇게 소풍을 갔다가 비가 갑자기 쏟아지면 이렇게 겉옷을 뒤집어 쓰고 같이 막 달리잖아요. 이런 거. 또는 공포 영화 같은 걸 보면 이제 살인마라든가 악당이라든가 괴물이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처치했어요. 그런데 한숨을 푹 쉬면서 이제 우리 살았구나라고 할 때 어떻게 되나요? 갑자기 살인자가 딱 발목을 잡거나 다시 괴물이 벌떡 일어난다던가 이렇게 해서 깜짝 관객을 놀래키는 장면이 꼭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컨벤션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서부극이나 액션 영화, 경찰 영화, 범인을 쫓는 그러한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영화들에서는 마지막에 둘만의 어떤 처절한, 즉 악당과 경찰, 어떤 보안관과 어떤 인디안 이렇게 그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이 주인공 둘이 마지막 처절한 결투를 펼치는 장면이 꼭 등장을 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러한 장르 영화에서 매번 등장하는 어떤 장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컨벤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객들도 사실 저 장면에서 아마 이런 부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포 영화를 보러 갔을 때 우리가 놀래킬 때 저건 아무것도 아닐 거야,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가늠을 하고 있지만 정작 그 장면이 딱 나오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재미를 느끼는 것처럼 일단 컨벤션 같은 것들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왜 알고 있냐 하면 동일한 장르의 영화를 계속 봐왔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런 게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다는 점이에요. 그런 것들이 나와주면 우리가 마치 예상이 적중한 것처럼 아주 짜릿한 쾌감과 재미 같은 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일 장르에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익숙하고 예측 가능한 상황.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장르 영화를 보는 재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컨벤션을 적절하게 아주 잘 사용해주면 관객들을 이렇게 아주 즐겁게, 아주 흥미진진하게 만들 수가 있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액션 영화나 추적, 형사물의 컨벤션을 하나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요. 방금 설명드린 액션 영화 서부극 같은 데서 마지막 둘만의 결투, 그러니까 즉 주인공과 악당의 생사를 건 마지막 결투 장면이 꼭 나오잖아요. 클라이막스에 나오죠. 그래서 쫓고 쫓기던 형사와 범인이 결국 막다른 곳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그리고 둘은 서로의 생사를 건 결투를 시작하죠. 그때 맑은 날 싸우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이렇게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떨어지는 빗방울이라든가 비로 인해서 진흙탕을 뒹굴게 되는 상황들, 그리고 이렇게 방울방울 떨어지는 어떤 빗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한없이 처절하고 또 굉장히 자극적인 폭력의 어떤 모습을 극대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컨벤션 상당히 많이 봐왔죠. 그리고 나서 악당이 사실 먼저 이기죠. 둘이 막 싸우는데 주인공이 먼저 단박에 이겨버리는 경우보다는 악당이 먼저 선수를 치고 그다음에 유리한 상황을 맞게 되고, 그래서 아슬아슬 주인공이 비틀비틀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어떤 주인공으로서의 역량을 다해서 악당을 제압하고 통렬하게 승리를 하게 되죠. 그때 이제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든가 아니면 동료라든가 경찰 형사들이라든가 기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등장하기 시작하고, 이 주인공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아니면 좀 무심하게 쓰러진 범인을 그들에게, 형사들에게, 경찰들에게 넘기고 이제 유유히 사라지는 그러한 모습들, 이거 우리 많이 봤잖아요. 즉
특정 영화들을 하나 지칭하기보다는 이러한 스타일의 영화들에서 많이 등장하는 하나의 그 이야기, 그 중에서도 장면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컨벤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인정사정 볼 것 없다라든가 뭐 살인의 추억, 또 뭐 하이힐 같은 영화, 우리나라 영화들 또는 매트릭스 같은 영화들,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액션 영화, 그러니까 추적 영화, 이런 데서 많이 사용되는 이 컨벤션, 즉 생사를 건 선한 그 주인공과 악당과의 처절한 대결, 그때 비가 내리고 둘이 아주 끝까지 싸우게 되고 악당이 먼저 선수를 치고 유리하게 이제 제압을 하다가 마지막에 극적으로 그 악당을 제압하는 어떤 주인공 형사의 모습,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어떤 지원군들, 이러한 모습들이 그려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장르 영화의 두 번째 요소인 컨벤션이라고 한답니다. 자, 그래서 필름 누아르의 컨벤션을 그럼 한 번 더 예를 들어볼까요? 필름 누아르는 아까 말씀드렸죠. 어두운 사내들의 그 이야기를 다룬 굉장히 비극적인 영화들인데요. 파무 파탈이 꼭 등장을 하죠. 그 파무 파탈은 또 특히 예뻐야 돼요. 안 예쁘면 안 되고요. 아주 예쁜 여자가 아주 치명적인 매력을 가지고 이 주인공을 유혹하게 되죠. 그래서 이 유혹에 빠진 남자 주인공은 결국 목숨을 건 결투를 이제 해야 되는데, 아까 살펴본 액션 영화나 형사 영화보다는 느와르에서는 주인공 혼자 아주 거대한 이 악당들의 무리, 이 조직들의 무리를 상대하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둠을 상징하는 어떤 그림자라든가, 또 이 사람들은 좀 이렇게 어두운 사회에서 어두운 부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나이트클럽이라든가 조금 뭐 그런 지하실 이런 데가 배경이 많이 쓰이게 되고요. 또 주로 밤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도시의 가로등, 불빛, 뭐 네온 사인, 또 담배 연기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화면을 구성하게 되죠. 그래서 아이콘과 좀 유사한 부분이긴 한데요. 이제 그 필름 누아르의 컨벤션이라고 하면 지금 설명드린 이러한 요소들을 활용한 그러한 장면들. 그래서 이 어떤 안개가 자욱하게 아니면 뭐 어둠이 길게 내려 깔린 그런 도시의 뒷골목 어둠 속에서 담배를 길게 피우면서 자신의 그림자가 땅 밑에 길게 드리워진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고뇌하는 남자 주인공의 모습, 그리고 그러한 남자 주인공을 유혹하는 파무 파탈의 등장. 근데 파무 파탈은 주로 그냥 갑자기 유혹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유혹을 하나요? 대부분 보스가 주인공에게 부탁을 하죠. 내가 이 여인을 좀 이렇게 보호해 달라라든가 아니면 좀 감시를 해달라라든가 이러한 부탁을 자기의 오른팔인 이 남자 주인공한테 하게 되죠. 그럼 남자 주인공은 이 충성을 다해서 보스를 섬기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제 수락을 해주고 그 여자를 도와주고 아니면 또 감시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갔다가 바로 사랑에 빠져버리게 되죠. 제가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이 바로 필름 누아르의 컨벤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컨벤션은 장르 영화를 보러 온 관객들을 만족시키는 장치이기도 하고요. 그 장르의 특성을 보여주는 역할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장면이 나오면 우리는 저게 필름 누아르의 영화이구나, 아니면 이거는 형사, 추적, 액션물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내가 기대하는 그런 장면이 어디서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영화를 보는 재미가 이제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너무나 관습적으로 또 다른 영화들에서 많이 사용됐던 것들을 계속해서 똑같이 사용하게 되면 영화가 좀 진부하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량 있는 작가라고 한다면 이러한 규칙들, 즉 포뮬라라든가 컨벤션, 이런 규칙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주목해서 독창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 번째 아이콘을 한번 볼게요. 아이콘은 각 장르를 구성하고 있는 시청각적 이미지 또는 소도구 또는 배우,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포뮬라보다 조금 더 작은 개념이 컨벤션,
컨벤션보다 조금 더 작은 개념이 아이콘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포 영화라고 한다면 어때요? 뭐 비바람 소리라든가 천둥이 치는 거라든가 지하실의 어떤 그 공간이라든가 삐걱삐걱거리는 낡은 계단이라든가 또 번쩍번쩍 꺼졌다 켜졌다 하는 형광등 뭐 이런 것들이 공포 영화에서 많이 보이는 시청각적 요소들이잖아요. 멜로드라마라든가 뭐 이런 걸 사랑 영화를 보러 갔는데 이런 거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각 장르마다 빈번하게 많이 사용되는 그 작은 시청각적인 도구 이런 것들을 아이콘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배우 있잖아요. 배우도 하나의 아이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포스터에 어떤 배우의 얼굴이 나오면 아, 이 영화가 코미디겠구나. 아니면 아, 이 영화는 뭐 미스테리, 스릴러겠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인지를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배우가 계속 그 장르에서 나와서 그 장르에 익숙한 연기를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배우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배우, 많은 장가, 동일한 장르에서 많은 그 역할을 수행했던 배우를 우리가 만나면 아, 그 배우의 얼굴을 통해서 아이콘화 시켜서 아, 저 배우가 뭐 서부극의 주인공이겠구나 아니면 코미디의 주인공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가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콘 역시 아이콘은 이 배우가 역시 포함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청각적인 도구들, 작은 소도구들을 우리가 장르 영화의 세 가지 요소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봤고요. 한 가지 그 참고적으로 설명을 하면 클리셰라는 게 하나 있는데요. 클리셰는 장르와 상관없이 여러 모든 영화에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하나의 어떤 그 장치 같은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예를 표시해 놨으니까 꼭 한번 읽어 보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시장을 갔다든가 마트를 갔다든가 했을 때 이 장바구니 같은 데는 왜 기다란 파가 꼭 꽂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파 아니면 뭐 길다란 바게트빵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꼭 꽂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클리셰라고